그걸 넘어서 이제 남자끼리 남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좀 못 본다?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고. 여자는 전혀 아닌 거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마음이 약한 남자들. 오늘은요 정말 최근에 좀 많이 뜨거웠던 주제거든요. 설거지남, 퐁퐁남 많이 들어보셨죠? 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거지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 설거지남이라고 들었을 때 진짜 몰랐어요. 그치, 나도 그냥 뭐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되게 따스한 가정적인 남자 얘기하는 줄 알았지. 물론 이제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정의는 사실 뭐 설거지남은 젊은 시절 문란하게 놀던 여자가 나이 들고 남자를 호구 잡는다라는 거였는데, 설거지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20대에서는 문란하게 성행위를 마음껏 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30대가 돼서 능력 있는 남자, 선비스럽고 초식남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올인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남자 경험 풍부하게 있는데 뭐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 이렇게 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주식 갤러리에서 최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물량들을 그냥 털어내는 행위를 혼인하고 이제 접목을 시킨 거지. 그래서 소위 놀 거 다 놀고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나머지 삶을 좀 즐기고 사는 여성과 결혼한 남자가 참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내 얘기 같거든. 기혼자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좀 열받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미혼 남자들이 연애 경험 없으면 저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거야 하고 막 긁는 거야. 솔직히 연애 경험 많았잖아요. 없었어요. 진짜로? 나는 정말 이슬 같은 남자야. 몇 살에 결혼했어요? 마음 넘어서 그래. 근데 뭘 이슬 같은 남자야. 에이, 기혼 설거지남과 미혼,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두 사람의 약간 논쟁에 또 거기에 양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10년 연애했어. 나는 지금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내는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라고 긁어대는 요런 새끼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3파전이 되는 거지. 야,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좀 못 본다? 약간 서로 막 질투하고 막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내면에는 보면은 각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약간 억눌러 보려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설거지라는 게 꼭 뭐 이 사람 주변 사람 통해서 내가 명예를 획득할 수 있고 집안도 보고 조건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말 그대로 씻는 거잖아요. 그치, 묻은 때를 벗겨낸다. 과거 세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 경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가 약간 좀 핵심적인 개념이고, 저는 이게 왜 되게 안 좋다고 보냐면은 남혐, 여혐 서로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걸 넘어서 이제 남자끼리 남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거지론이 처음 나와서 제일 이슈가 된 데가 어디냐면은 20대 대학생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게 제일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20대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이런 어떤 30대 남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왜냐면 이제 결혼도 어렵고 연애까지 어려울 정도로 힘들잖아요, 다들. 요즘. 그러니까 저거 봐. 다른 남자랑 놀던 여자 됐고 설거지 시켜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 권리 하나도 못 갖고 한 달에 몇 배씩 갖다 주면서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저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를 하는 거지. 그치, 비하하는 거지. 마치 하나의 심포도 같은 건데 그거를 되게 이제 하하 거봐 너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 나도 굉장히 자조적인 거예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설거지남인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설거지남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혼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결혼한 선배들 몇 명이 떠오르는 거야. 있지. 있어. 남자의 재력이나 능력만 보고 배경만 보고 선택해서 결혼한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아주 뭐 일부를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는 더더욱 없어. 다만 이 설거지론에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그래서 여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남자 앞으로 능력만 보고 나 앞으로 편안하게 그냥 돈만 잘 쓰고 결혼할래,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랑도 이게 약간 서로 니즈가 맞아서 결혼하면 괜찮아요. 맞아. 근데 이
설거지남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설거지남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다가 어른들이 야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 좋은 기업 취직하면은 나중에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 여기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여자는 전혀 아닌 거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고 싸잡아서 그런 모습의 남자들은 다 설거지남이라고 하니까 열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계속 올라오게 만드는 이유가 손해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옆에서 너는 설거지남이네, 너는 손해본 거네, 너는 억울한 거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약점을 계속 옆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제 자기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확 증폭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현재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은 습관이나 어떤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나를 호구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난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 바깥 일도 하고 집에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도는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모든 걸 하지 않고 있었을 때 내가 돈이 많고 재력이 많은 건 둘째 떠나서 내가 이러려고 변했나? 나도 모르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뭘 많이 권하냐면 서로 롤 리버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럼 각자 서로 역할을 한번 바꿔서 서로를 이해해보는 과정이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하나만한 얘기인 게 집에서 계속 가정주부 전업주부만 하던 사람이 롤 리버스 안 된단 말이야. 설거지하면 아내는 뭐냐 하면은 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남자 만나고 얘를 통해서 신분 세탁했어. 그리고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데 남편한테 넌 30만 원만 써. 이런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가지고 와. 집안일 네가 다 해. 난 집안일 못하니까. 이런 여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되게 일부지. 되게 일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설거지남이 될 수가 있는데 한 그 맥락으로 보는 거야. 돈 있는 남자를 물어서 팔자 고친 여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해져야 되는 거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진짜 열받았던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남편이 한 달에 이제 700 정도를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카드를 주는데 카드에 딱 40만 원만 들어있대. 못 살지. 교통비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집안일을 안 한대. 그래서 남편은 맨날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야. 매일? 와이프는 뭐 하냐? 와이프는 맨날 맘카페에 들어가서 뭐 정보를 맨날 보고 뭐 공유하고 이러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좀 아팠다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 낮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집에 퇴근해서 보니까 애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를 왜 병원에 안 데리고 갔어?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맘카페에 물어보니까 맘카페에서 안 가도 된대. 이렇게 와이프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라고 있어요. 여성분이에요. 설거지남에 대해서 하신 얘기를 아까 잠깐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명확한 설거지남에 해당되는 케이스의 사례를 본인이 이제 이혼 상담 사례를 받은 거를 얘기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 확실히 되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정말 명확하게 설거지남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시도 주저하지 말아라. 나 바로 이혼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라본 여성들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뭐 처음부터 저는 이거를 같은 남혐끼리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여성 관점은 솔직히 배제하고 봤어요. 설거지남, 설거지론의 기본 개념에는 여혐이 깔려 있지만 하고 들어가면 남자끼리의 공격이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는 부인 못합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뭐 그런 여성들의 삶마저도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소수를 이렇게 일반적 보편화시켜서 막 이렇게 얘기까지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남혐, 뭐 여혐, 극 막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거고. 이거는 명백히 남혐이에요. 이거는 빨리 좀 없어져요. 그냥 지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타고 있다? 어떻게든 또 한번 타보려고? 이거야말로 마음이 약해지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지난 얘기일 거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잠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다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설거지론이 갑자기 너무 떠오르니까 이제 각계 전문가들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맞아. 인터뷰 요청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 그런 찌질한 얘기를 하냐.
뭐 논할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만 제가 하나 와닿던 건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가 성평등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에서는 항상 문화재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NL도 그렇고 옛날에 막 더 야하고 더 성적인 농담도 자유롭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담론도 생겨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행복하면 돼요. 그건 맞지. 자, 오늘 저희 마음이 약한 남자들 설거지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현명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얘기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하러 가자. 집에 쌓여 있어.